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을 구입하면 안녕하세요, 박엄마입니다. 여기 한 엄마가 있습니다. 8살, 5살 아들을 키우고 있고 주말에도 독박 육아를 하는 엄마죠. 그녀는 경단녀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내 손으로 키우면서도 집에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고 싶었죠. 그녀는 악착같이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한 푼이라도 벌려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죠. 현재 구독자 4만여 명을 보유한 짠테크 유튜버가 되었고 5년 만에 1억을 갚았고 남편만큼 돈을 벌고 있습니다. 유튜브 강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아바라TV의 안선우 작가님이십니다. 안선우 작가님은 유튜브, 블로그, 책쓰기, 블로그 체험단, 서포터즈, 인스타그램을 주축으로 활동합니다. 9시에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하원하는 2시까지 총 5시간 안에 여러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블로그 포스팅 하나 하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무언가를 끄적이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5시간 안에 여러 활동을 하는 그녀가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이 많은 활동을 해 나간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부어방 엄마의 방구석 돈 공부에서 모든 노하우를 탈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시간 쪼개기 361 법칙 1, 2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1. 3가지 목표를 정하고 우선순위 정하기. 작가님은 욕심을 내려놓고 가볍게 3가지 목표만 정해서 실천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엔 살림과 육아를 하면서도 나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전업주부들이 많습니다. 물론 워킹맘도 많고요. 엄마들의 시간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살림, 육아 그 외에 시간을 활용해야 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업주부라면 아이들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시간을 활용하게 될 것이고 워킹맘은 더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이 잘 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마음이 급하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많은 것을 동시에 시도하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 곳에 에너지가 분산되는 겁니다. 또한 할 일을 많이 정하면 정할수록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딱 3가지만 할 일을 정해서 그 일을 대충이라도 완성짓는 훈련을 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충이라도 마무리 짓는 훈련을 매일 하다 보면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성과 질은 향상되기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다 보면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니 일단 대충이나마 마무리 짓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정한 3가지 일 중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집중력을 요하는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그러면 그날 하루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작가님은 이런 식으로 1년 6개월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요. 2. 매일 6시간의 집중 타임 갖기. 작가님의 아이들은 9시에 등원해서 2시에 하원한다고 해요. 총 5시간이란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이때는 회사에 출근했다 여기며 어떠한 약속도 잡지 않는데요. 또한 집안일도 하지 않습니다. 전날 밤에 치울 것은 다 치우고 해야 할 살림을 다 미리 해놓는 거죠. 그럼에도 집이 너무 어지럽다면 집중 타임을 시작하기 30분 전에 집안을 막 뛰어다니면서 장난감을 정리하고 청소기를 돌린다고 해요. 5시간의 1차 집중 타임 후엔 아이들을 하원시키죠. 그리고 아이들과 저녁 시간을 보낸 후 아이들을 재우고 남은 1시간을 마저 사용합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하루 총 6시간의 업무 시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여기서 작가님의 짜투리 시간 활용법을 안내할게요. 1. 설거지하면서 필요한 강의를 듣는다. 2. 대중교통 이용 중엔 콘텐츠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3. 빨래 개면서 타 유튜버들을 분석한다. 4. 화장실에서 댓글을 달고 피드백을 참고한다. 5년 만에 1억 갚은 짠테크 노하우. 2. 4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2. 가계부 쓰기. 여기서 핵심은 가계부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연 단위, 월 단위,
분기별로 쪼개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가님은 5년 안에 1억을 갚는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씩 상환해야 합니다. 이것을 한 달로 나누면 167만 원이에요. 그 당시 작가님은 월세로 50만 원이 나갔다고 해요. 그러니 160만 원에서 50만 원을 더하면 217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은 매달 217만 원이 없다고 생각하며 생활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 남편의 급여는 350만 원이었대요. 즉 133만 원이 되는데요. 이 133만 원으로 고정지출, 변동지출비를 모두 해결한 것입니다. 그녀는 목표를 위해 어떻게든 절약을 했어요. 그 결과 목표대로 5년 안에 1억을 갚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목표를 명확히 해서 가계부를 썼던 것이죠. 작가님은 가계부는 꾸준히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작가님은 어떻게 가계부를 썼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작가님의 가계부 쓰는 법. 1. 가계부를 일기장으로 여겨라. 나만 보는 것이니까 간결하게 쓰라는 거네요. 콩나물 얼마, 어묵 얼마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크게 식비, 만원 지출 이런 식으로요. 2. 매일 적지 않아도 된다. 영수증을 가계부에 꽂아놓고 뭐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적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어요. 3. 월말에는 꼼꼼히 정산하라. 전달과 비교하면서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절약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게 이때의 핵심입니다. 4. 한 달 식비는 30만 원으로 제한하기. 생활비 달력 게임. 생활비 달력은 다이소나 온라인에서 5,000원 안팎으로 구입할 수 있대요. 이 생활비 달력은 매일 정해진 금액만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님은 사진과 같이 하루 10,000원씩 사용을 했대요. 과정은 간단합니다. 일단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30만 원을 찾아옵니다. 그 중에 10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꿉니다. 근데 왜 굳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꾸는 걸까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을 구입하면 5천 원을 돌려받는다는 사실. 10만 원이면 5천 원, 20만 원이면 만원, 30만 원이면 15,000원을 돌려받는다는군요. 그래서 작가님은 귀찮더라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꾸는 것이죠. 정말 알뜰왕 인정.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정보와 아바라TV에 해당 영상과 글을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길 바랍니다. 집밥도 전략이다. 아까 말씀드린 생활비 달력 게임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한 달 식비 30만 원이라는 목표를 잡았잖아요. 30만 원이라는 한정된 식비 안에서 저렴한 식재료로 건강하고 맛있게 요리하는 것이죠. 책에서는 2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돼지고기를 구입할 때는 삼겹살보다 앞다리살보다 뒷다리살이 저렴하니까 뒷다리살로 구입을 하는 것이죠. 월요일에 장을 보면서 8,000원을 썼다고 해요. 그럼 2,000원이 남죠. 화요일에도 마찬가지로 8,000원어치를 장을 봤어요. 그럼 2,000원이 남죠. 수요일엔 장을 안 봤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장을 볼 때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쓰다 남은 2,000원에다가 수요일에 쓰지 않은 만원과 목요일에 사용할 만원을 합치면 총 24,000원이 됩니다. 그럼 그날은 이 돈으로 소고기 같은 가격 있는 것으로 장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가님은 30만 원이라는 식비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지켜나갔습니다. 블로그가 밥 먹여준다. 외식할 때는 블로그 체험단을 이용했다고 해요. 여기서 팁이라면 덜 유명한 체험단 사이트를 이용해서 당첨 확률을 높였다는군요. 총 정리를 해볼게요. 이 내용 외로도 책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작가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 당장 뭐라도 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만큼 큰 기운을 받게 돼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좋은 기운, 열정, 용기를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엄마들 힘내봐요. 모든 당신을 응원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우리 다시 만나요.